지식 엘릭서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릴리 툴리컵 컴퍼니라는 주방기기 회사에 레이 크록이라는 영업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밀크쉐이크 메이커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영업관리자인 그는 밀크쉐이크 믹서기 주문 현황을 관리하던 중 맥도날드라는 곳에서 동시에 믹서기 8대를 주문한 것에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 밀크쉐이크 믹서기는 고가 상품이었습니다. 영업이 웬만큼 잘 되는 것도 한두 대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8대를 주문한 곳이 어디인지 레이크록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맥도날드 가게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레이크록은 맥도날드 매장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은 리처드 제임스 맥도날드와 모리스 제임스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맛본 크록은 그 맛에 감탄하게 됩니다. 또한 식당은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았지만 마치 공장이 돌아가듯 체계적인 시스템대로 움직였습니다. 패티를 굽는 사람은 패티만 굽고 다른 한 명은 햄버거를 조립하고 또 다른 한 명은 포장만 하는 등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는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록은 맥도날드 음식과 매장 운영 시스템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맥도날드의 맛과 품질 그리고 영업 관리자로서 본인의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 형제에게 매장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한 번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크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컵 판매를 본업으로 하며 피아노 치는 것을 부업으로 삼을 정도로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약간 바꿔서 맥도날드 형제를 다시 찾아갑니다. 맥도날드 매장을 개정할 권리를 크록에게 주는 대신에 로열티로 총 판매액의 0.5%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건을 수정하였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이미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절했지만 맥도날드의 가능성에 신념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크록의 제안을 결국 수락합니다. 그리고 1955년에 레이크록은 맥도날드의 첫 번째 매장을 열게 됩니다. 195 버거는 이 레이크록이 설립한 해의 맛을 담은 오리지널 버거입니다. 레이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의 혁신적인 햄버거 제조 방식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조리법은 물론이고 서비스 요령, 매장 테이블, 카운터의 높이까지 전체 맥도날드 매장의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레이크록은 본인이 반했던 맥도날드 버거와 같은 맛을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크록의 예상대로 맥도날드는 전국에 새로 매장을 열며 순풍을 탔고 1961년에는 늘어나는 수요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일리노이주의 최초의 햄버거 대학을 설립합니다. 운영 첫 해에 15명의 졸업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냈습니다. 또한 지금도 잘 알려져 있듯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회사이자 부동산 회사입니다. 레이크록은 사업 확장을 위해 맥도날드 시스템이라는 부동산 회사를 세웁니다. 맥도날드 시스템은 토지의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개발될 만한 도로가 뚫리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땅을 싸게 매입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산 토지에서 임대료와 가맹 비용을 지불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매장 입점으로 인해 유동인구의 증가폭이 좀 더 가속화되게 되고 맥도날드 시스템이 이전에 매입한 토지의 자산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맥도날드는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1961년에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270만 달러의 맥도날드 운영권을 인수합니다. 맥도날드 시스템으로 자금을 마련해 운영권을 샀기 때문에 로열티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글로벌 맥도날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빅맥은 1968년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빅맥은 CM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가 들어간대요. 맥도날드에서 가성비 좋은 메뉴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대표 메뉴입니다. 그리고 빅맥은
빅맥 소스라고 하는 전용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빅맥의 이끼를 체감할 수 있는 다른 지표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빅맥 지수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통화가치와 물가를 비교하려면 각 나라에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필요한데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빅맥 햄버거가 선정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맥도날드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 쿼터 파운더 치즈가 1973년에 추가됩니다. 쿼터 파운더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는 일반 패티의 크기에 비해 고기가 약 113g, 4분의 1파운드로 두툼한 덩어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햄버거에 비해 풍부한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빅맥, 쿼터 파운더 이외에도 맥너겟, 맥머핀 등 주력 메뉴 라인업을 추가해갔습니다. 이후 맥도날드는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이를 아주 잘 표현하는 사례가 러시아 모스크바의 첫 맥도날드 매장 개점 사건입니다. 1990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러시아에 첫 매장을 개점하게 되고 당일에 미국의 햄버거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 3만 명 이상의 인파가 줄까지 서며 몰렸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햄버거를 말이죠. 복선이었을까요? 얼마 안가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소련은 붕괴하고 현재의 러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매장과 메뉴의 활용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전략들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1973년 맥 딜리버리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이 직접 매장에 오지 않아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드라이브 스루 인프라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맥도날드는 해피밀 프로모션으로 어린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79년부터 맥도날드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햄버거 세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는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해 영화에서 보던 친근한 디즈니 캐릭터들을 해피밀 세트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디즈니 캐릭터뿐만 아니라 마리오 등 더욱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해피밀 북이라는 책도 옵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맥모닝 메뉴를 통한 아침 손님 공략입니다. 맥도날드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아침 메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아침 식사 수요를 흡수하였습니다. 아침 메뉴인 에그 맥머핀은 1973년 출시된 것으로 타사에 비해 훨씬 진출이 빨랐습니다. 또한 가성비로 대표되는 맥카페 브랜드를 통해 최근에는 커피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식 기업인 맥도날드의 역사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